예,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께서 올해 전서부터 6월 FMC에 대한 초점들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네. 그 이후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파월 관련해서도 유감스럽다는 얘기들도 시장에서 그리고 미국 당국에서도 나오는데 이번 이벤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도 좋게 봤었는데 별로 그렇게 안 좋게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하락을 하긴 했는데 과연 FOMC 회의 때 FRB가 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키운 것이 아닌가, 위험자산 쪽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22년까지 제로금리 만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채권은 계속 매입하겠다까지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 좀 기대했었던 거는 이 장단기 금리를 FRB가 직접적으로 좀 레인지를 설정해서 개입하는 그런 걸 기대를 했었고, 그러면은 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였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FRB가 그러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가는 것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무슨 음모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굳이 여기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꺾고 위험자산 더 키워가지고 나스닥 신고가 계속 보내면서 오히려 채권 시장은 불안정해지는 그럴 구도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한 표로 만들어가지고 설명이 가능하게끔 30년물 미국 국채 선물 흐름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점이 이 파란색 박스권하고 붉은색 박스권이 대비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른쪽에서요.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는 사실 저 붉은색과 파란색 박스권의 흐름이 어떻게 저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났을까,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푸른색 박스권은 ECB가 그때 통화정책회의를 그 전주에 했었을 때 국채 선물도 빠지고 달러도 빠지고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FRB가 FOMC 회의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주도권을 회복해서 다시 이제 미국 국채 선물 가격이 올라가고, 달러는 근데 저렇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더 내리다가 그리고 수요일부터 꺾어져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채권 쪽은 월요일부터 저렇게 아래서 보시면은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거 3개를 표시를 했는데, 왜 표시를 했냐면은 첫 번째가 3년물 국채 입찰 때고요. 네. 두 번째가 10년물 국채 입찰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30년물 국채 입찰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채 입찰 나타나는 시기마다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걸 음모론적이 아니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저 수평선으로 붉은색 점선을 제가 그려놨는데요. 저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번 채권, 30년물 채권이 발행될 예상 수익률 그 선입니다. 네. 거기까지 딱 올려놓은 거예요. 네네. 입찰 날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위에 있는 것이 5월 13일에 30년물 국채가 발행이 될 때 예상 낙찰 금리였고, 실제로 저 5월의 중간 정도 보면은 그때도 내려가다가 다시 그 가격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급락했습니다. 1%, 2%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경기 우려감이 부각이 됐었고요. 5월 13일 때도요. 이번에도 경기 우려감이 또 부각이 됐었는데, 과연 이번에 그렇게 경기 우려감이 저 정도의 시세를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급락했었던 채권이 올라가고 증시가 급락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전망을 했느냐 하면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참 또 저거 보면 공교롭게도 장기물로 갈수록 시장이 더 격하게 반응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음모론은 아닌데 저 역시 약간 그런 분위기는 있기는 하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 쪽을 부각시킨 거죠. 네.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되려면은 수익률 곡선 관리를 직접 들어가겠다, 이번에 얘기를 했어야죠. 네. 근데 9월에 가서 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네. 이번에는 증시보다는 채권 쪽에 강세를 원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저 표로 보면은 그렇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낙찰 가격까지로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네, 네. 저게 만약 시장에서 예상되는 저 낙찰 금리가 저렇게 있지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예. 우연의 일치로 저렇게 쭈르륵 내렸다 쭈르륵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어떻게 딱 저기까지만 올리냐는 거고 그 다음날 어떻게 꺾이냐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었던 FRB 쪽의 전지전능한 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게 우연의 일치였다라고 한다면 네. 신이 FRB를 도와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저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걸 본다면은 FRB 쪽에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FRB가 원하는 쪽으로 갔다, 시장이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음모론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예. 그래서 저런 모양새가 흘러왔었다면 과연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해야겠죠. 저것만 설명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또 하나는 미국 국채 응찰률 추이입니다. 저게 뭐냐면은 경쟁률이죠. 한마디로 입찰에 들어올 때마다 경쟁률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예. 쭈루루루 계속 흘러내려오지 않습니까? 저게. 네. 그리고 저게 지난 5월에 제가 미 재무상황회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요. 그래서 3월 달까지 응찰률이 나와 있는데 제가 표시 빨간색 저기 별표양으로 별 예. 표시를 한 것이 이번 그 30년물 국채 입찰 응찰률이라는 것이죠. 네. 한마디로 인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렇게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저 응찰률을 보면은 계속 이렇게 미국 국채 물량이, 발행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응찰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렇다면 향후의 물량은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물량보다 이제 6월 후반부 쪽에 들어가는 물량이 더 2배로 또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월 13일보다 지난주가 한 2배 정도 더 물량이 늘어났었고요. 네. 그러니까 후반부로 가면은 더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FRB는 여기서 증시 부양 쪽으로 갈 이유가 없고 예. 위험자산 쪽을 선호할 이유가 없고 예. 오히려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저렇게 낮아지고 있는 응찰률 때문에라도 연준 쪽에서는 이제부터는 나스닥이 신고가를 낸 그런 상황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 쪽으로 시장을 유도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저거하고 엮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쪽하고도 엮일 수 있는 것이 네. 저 응찰률 낮아지기 시작했던 것이 중국이 채권을 팔았던 게 아니라 저 응찰률은 저 신규 발행 물량에 대한 응찰률이기 때문에 예. 신규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역 분쟁에서 미국에 물건 팔아서 달러를 흡수한 다음에 응찰률을 입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응찰률은 낮아지고 달러 쪽은 중국 쪽으로 넘어가고 응찰률은 다른 나라에서 메워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 미국 무역 분쟁이 왜 나타나고 있을까? 여기에 이면에는 저런 낮아지는 응찰률과 중국의 미 국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거하고도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 국채 응찰률이 다시 높아지지 않는 이상 중국과의 무역 분쟁은 사실 국채 사라라는 얘기는 표면적으로 내보내진 않고 있지만 네. 저렇게 낮아지고 있는 응찰률을 감안했을 때는 중국 쪽도 무역 분쟁 쪽에서 미국으로부터 압력이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좋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미국 국채가 발행이 잘 돼야지만 세계가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듣다가 궁금해진 게 그러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장기물 국채 선물 가격이 저렇게 다시 올라가고 응찰률이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연준의 어떤 시장 통제력 이건 좀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는 걸 막는 거죠. 저렇게까지 어느 정도 아까 보신 그래프 보시면은 음봉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온 게 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수익률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첫 번째 그래프에서 봤을 네네. 때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래프에서 우리가 왜 저런 파란 박스권의 모습이 왜 나타나느냐 했을 때 저때가 ECB가 주도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때 ECB에서 부양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으로 인해서 ECB가 경기가 더 나아지고 유로존 쪽 경기가 미국보다 나아지기 때문에 유로존의 채권도 올라가고 달러는 오히려 약세로 가고 네. 미국 달러 표시 자산들이 계속 약세를 보였었던 그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구간을 계속 내버려 둔다라고 한다면 계속 약세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금이 유로존 쪽으로 가겠죠. 그러겠죠. 달러가 계속 약세로 들어가고요. 네. 하지만 그것을 만약에 내버려 둔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3분기에는 더 많은 물량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네. 제가 6월 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 3분기 가면 더 큰 물량의 국채가 발행되고 있는데 예.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둔다라고 한다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채권 발행 쪽에 지장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낮아지는 응찰률을 그렇죠. 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는 9월에 어떠한 조치를 만들겠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목표금리 예. 만드는 그 장단기 목표금리를 직접 개입하는 것이 9월 가가지고 그것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을지언정 지금은 그걸 한 발 물러섰는데 물러서면서 나타난 모습이 오히려 채권 쪽엔 강세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9월 회의 때는 그러한 정책, 추가적인 정책이 나오면은 채권과 주식이 동시에 강세를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식 쪽이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굳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 한다면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도 굳이 뭐 시장을 돌려 세울 만한 그런 정책을 지금 내놓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상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고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매력적인 당근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여지도 열어둘 수는 있겠으나 지금까지 상황들만 봤을 때는 어쨌거나 그 이후로 계속 시장이 좀 특히 우리 시장은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분간은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계속 가면서 좀 시장의 조정이 좀 더 길어지고 본격화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보시는 게 그냥 마지막으로 표 하나 만든 게 제가 계속 이머징 마켓 채권 스프레드를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저표 박스권, 제가 까맣게 표시한 박스권 구간에서부터 누적 순매도로 전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저 선에 드디어 근접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드디어 외국인 매수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맞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바로 거기서 꺾여버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FRB는 뭘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통 공장이 외국 쪽에 나갔던 거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리쇼어링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아예 글로벌 유동성마저도 리쇼어링을 원하는 게 아닌가. 달러야 다 들어와라. 우리 채권을 팔아야 한다. 이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직전에서 꺾여져 버린 이머징 마켓 채권 스프레드를 생각해 본다면 이머징 마켓 쪽으로 외국인 유동성 들어오는 건 9월 FOMC까지는 요원하다. 빨라도 8월에 그 3분기 재무부 자본 조달 계획이 나올 때까지 그때가 8월 3일이거든요. 네. 이때까지는 미국 시장 쪽으로 자금이 흘러오는 것을 원할 것이다. 이머징 네. 마켓 쪽으로 자금이 나가는 걸 원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시장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예. 결국 우리 시장은 우리 뭐 동학개미 운동 뭐 이쪽으로 자생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상승을 추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 짧게 한 30초 정도 우리 증시도 외국인 수급이 공백이 생기고 더 개인들의 돈이 집중되지 않는 이상 뭐 조정을 더 좀 열어놔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공백이 아니라 아예 원래 안 들어왔었는데 네. 다시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공백이 메워질 것까지는 최소한 8월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상황들 보니까 다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략들은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